낸시 펠로시가 움직였다는 말이 나오면 시장이 술렁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뭘 샀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상승은 놓치지 않으려 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 QLD TQQQ 들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구조와 거의 같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누구냐고요? 낸시 펠로시는 미국 하원에서 아주 오랫동안 활동한 민주당 정치인입니다. 한때 하원 의장을 지냈고 하원 민주당 지도부로서 미국 정치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인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거래가 공개되면 사람들은 단순한 유명인 매매가 아니라 정보 흐름과 의사결정의 냄새가 묻어있다고 느끼면서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은 낸시 펠로시가 샀다. 그럼 나도 그 종목 사면 된다. 여기서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망합니다. 왜냐하면 종목은 같아도 진입 가격도 다르고 보유기간도 다르고 무엇보다 손실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처럼 포트폴리오를 짤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더 단순하고 더 강력한 무기를 쓸 수 있습니다. 바로 QLD TQQQ라는 엔진을 구조적으로 운용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왜 위험하면서도 달콤하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적 발표가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ASML과 램리서치 같은 흐름이 먼저 분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애플 같은 빅테크가 시장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둘째, 정치 이슈와 유동성 이슈가 붙어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 가능성 같은 뉴스는 맞으면 흔들리고 아니면 바로 잊히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이 공포를 팔아먹는 순간이 생기면 레버리지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단, 구조가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상태일 겁니다. QLD TQQQ를 사면 계좌가 빨리 커질 것 같아서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오를 때는 미치게 좋지만 흔들릴 때는 멘탈이 먼저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한번 크게 물리고 그 다음부터는 상승장에서도 못 들어갑니다. 기회를 못 잡는 게 아니라 기회를 잡을 체력이 이미 털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을 딱 하나로 줄이면 이겁니다. QLD TQQQ는 방향을 맞추는 사람이 돈 버는 상품이 아니라 구간을 견디는 사람이 돈 버는 상품입니다. 구간을 견디려면 매수 버튼보다 먼저 구조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사람들이 낸시 펠로시 거래에서 관심 갖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개된 거래 내용에서 한쪽에서는 배당 성향이 높은 자산운용사 같은 종목을 담는 움직임이 보이고 동시에 빅테크는 현물을 줄이면서도 콜옵션으로 상승 참여를 이어가는 흐름이 언급됩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흐름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하는 건 현물의 무게를 줄이고 상승의 끈은 놓지 않는 방식, 즉 리스크를 낮추고 기대값은 남기는 방식입니다. 개인 투자자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현물이나 지수가 흔들릴 때는 포지션의 크기를 줄이는 대신 완전히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확률이 다시 내 편으로 기울 때 그때 비중을 늘립니다. 이걸 QLD TQQQ로 하면 더 빨리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빨리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규칙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자금 구조를 숫자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숫자는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이번 주에 최악의 상황이 나와도 계좌가 멈추지 않을 금액이 얼마냐입니다. 다른 하나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탄약을 남길 것이냐입니다. 이 두 개를 정하지 않고 QLD TQQQ를 잡으면 레버리지는 투자 도구가 아니라 심리 파괴 도구가 됩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처럼 실적이 몰린 구간에서는 한 번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결과가 아니라 해석 게임이고 해석은 매번 변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실적이 나와도 가이던스가 애매하면 떨어질 수 있고 나쁜 실적이 나와도 시장이 이미 반영했다고 판단하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으로 맞추려 하지 않고 구간을 두세 개로 쪼개서 들어갑니다. 첫째, 기본 포지션은 작게 깔아둡니다. 이건 상승을 놓치지 않기 위한 안전벨트입니다. QLD든 TQQQ든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만 아주 작게 깔아두는 겁니다. 왜 작게냐? 그래야 흔들려도 멘탈이 안 깨지고 다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추가 매수는 조건부로만 합니다. 조건은 딱 하나만 잡아도 됩니다. 당장 복잡한 지표 다 필요 없습니다. 기준은 QQQ의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QQQ가 단기 추세를 회복하고 장이 밀리더라도 특정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QLD TQQQ 비중을 늘립니다. 반대로 지지가 깨지면 더 싸게 살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더 싸게 살 기회라는 말을 더 크게 물타라는 말로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추가 매수는 남겨둔 탄약 안에서만 합니다. 셋째, 수익 실현은 미리 정해둡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흔한 실패가 수익이 나는데도 더 먹겠다고 버티다가 한번 흔들려서 본전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QLD TQQQ는 오를 때 빠릅니다. 그 말은 어느 지점에서는 일부를 팔아도 다시 기회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목표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한 번에 전부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전고점 부근이나 강한 저항 구간 근처에서 일부를 정리할 규칙을 만듭니다. 일부를 정리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다음 웅덩이에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반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쫄보 투자 아니냐, 레버리지 하면서 왜 이렇게 소심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소심해야 오래갑니다. 레버리지에서 용감함은 비중을 크게 넣는 게 아니라 규칙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만이 큰 상승을 여러 번 겪을 수 있습니다. 한 번 크게 먹는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 번 크게 먹는 사람은 구조가 있는 사람뿐입니다. 정치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셧다운 같은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패닉셀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격의 이슈는 장기 펀더멘털을 바꾸기보다 단기 유동성 충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탄약이 남아있으면 출렁임은 기회가 됩니다. 내가 가진 탄약이 없으면 출렁임은 공포가 됩니다. 차이는 실력보다 준비입니다. 그럼 낸시 펠로시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남기냐? 첫째, 시장은 여전히 빅테크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둘째, 다만 올인 대신 노출을 조절하는 방식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셋째, 상승을 믿더라도 방법은 현물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옵션 대신 QLD TQQQ로 이걸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는 하나입니다. QLD TQQQ를 종목처럼 사지 말고 엔진처럼 운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엔진 운용의 핵심은 세 문장으로 끝납니다. 작게 깔고 조건부로 늘리고 일부를 정리해서 다시 탄약을 만든다. 이걸 반복하면 레버리지가 폭탄이 아니라 기계가 됩니다. 반대로 이걸 안 하면 레버리지는 언젠가 내 멘탈을 부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미리 답을 드리겠습니다. QLD와 TQQQ 중에 뭐가 더 좋냐? 이건 성향과 계좌 체력의 문제입니다. 변동성을 더 감당할 수 있고 손절이 아니라 구조로 버틸 수 있다면 TQQQ가 더 공격적입니다. 반대로 조금 더 완만하게 가면서도 나스닥 상승을 레버리지로 추적하고 싶다면 QLD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걸 고르든 한 방으로 인생 바꾸려는 태도는 똑같이 위험합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냐? 이 질문은 항상 타이밍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조 질문입니다. 지금 들어가도 됩니다. 단 작게 들어가고 탄약을 남기고 조건부 추가 매수 규칙이 있으면 됩니다. 반대로 규칙이 없으면 지금이든 내일이든 결국 흔들리는 날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내가 탄약을 남겨둔 상태면 하락은 평균 단가를 개선할 기회가 됩니다. 내가 탄약을 다 써버린 상태면 하락은 계좌를 멈추게 하는 공포가 됩니다. 그러니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뉴스가 답이 아니라 구조가 답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QLD TQQQ를 살지 말지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어떤 구간에서 얼마를 더 살지, 어디에서 일부를 정리할지, 그리고 현금을 얼마나 남길지 이 세 줄을 먼저 적어두십시오. 그 세 줄이 있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세 줄이 없으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나는 끝까지 흔들립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